디즈니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먼저 차트부터 보신 다음에 2분기 실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작년 3월에 코로나로 $79까지 밀렸다가 쭉 올라와서 올 3월 초에 203불까지 찍었었는데 현재는 181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금요일에는 모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몸통이 긴 장대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장대양봉이 발생하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대양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불어서 온밸런스 볼륨도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 차트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약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온밸런스 볼륨은 상승한 날의 거래량 누계에서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 누계를 빼 산출합니다. 주가 상승과 함께 온밸런스 볼륨이 증가한다면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상에서 캔들 위아래로 그려진 하늘색 라인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왼쪽 예시처럼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확률은 약 95%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5%입니다. 발생 확률은 5%로 적지만 주가가 밴드를 벗어날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큰 폭의 움직임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디즈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두세 번 더 기운이 센 양봉이 나오면 밴드를 벗어나면서 주가 슈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면 더욱 좋겠죠. 칩 디스트리뷰션에서 확인한 투자자의 평단가는 177.52불입니다. 그리고 미실한 손익이기는 하지만 손실보다는 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여 1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차트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포괄 테마파크 사업 부문 매출인데요. 이것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사업 부문은 팬데믹 이후 첫 분기 흑자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 디즈니 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기대치보다는 낮지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 5개년 매출 추이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막대 그래프를 보면 포괄 테마파크 사업 부문 매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아직까지는 아메리카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 국가가 확대되고 있으니 지역별 매출 비중은 조금씩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비로 이번 분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3.45% 증가했는데요. 이는 매출은 13%가 감소했지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은 18%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7.54%에서 7.82%로 올라 전년 동기비 플러스 28bp 정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국가 확대, ESPN 플러스 구독료 인상, 그리고 영화 테마파크 등의 오프라인 중심 사업들의 실적 개선 등 몇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매출 및 영업이익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비 2배 가까이 상승하여 901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순이익 9억 달러보다 많은 14억 달러인데요. 살펴보니까 감가상각 7.5억 달러를 다시 더해준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때 투자비를 감가상각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이어서 투자활동연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투자 지출은 10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투자 지출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요. 2020년 상반기 투자 지출이 24억 달러였고 올 2021년 상반기 투자 지출은 13억 달러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올해 2분기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차입한 금액보다 상환한 금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보니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는 모르겠지만 15억 달러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합쳐서 훑어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 14억 달러 플러스, 투자활동에서 6억 달러 마이너스, 재무활동에서 20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현금 흐력이 엄청 좋을 것 같지도 않지만 유동성에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1.23, 당좌 비율은 1.07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것이고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것인데요. 차이점은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만 포함하는데요. 디즈니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유동자산이 좋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 회전율은 4.75, 매출 채권 회전일수로 환산하면 365일 나누기 미수금 회전율 4.7을 해서 77이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미수금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쉽게 이 정도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매출 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디즈니는 어떤 걸 팔았을 때 77일 후에 수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B2B 기업에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27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라색 선이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코로나 이후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과 부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채 비율은 50% 선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을 보면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 2021년 2분기 실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